지금 시간이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4시 30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1.03% 상승해서 399.07. 자, 시나리오가 4개가 있었죠. 400 마감, 395 마감, 그 다음에 390 마감, 385 마감이었는데 지금 수치는 400 마감에 가깝습니다. 400 정도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이번 달 고가를 넘을 수 있죠. 예, 이번 달 고가를 넘을 수 있습니다. 401.20부터 415.75까지 이 정도가 매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위치는 390.91 아래가 가능해요. 그리고 예상되는 고점은 407.87 정도 됩니다. 다음 달 399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은 상단선 위에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매수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매수가를 찍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을 할 때 매수 전략을 가져가려면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구조 하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어쨌든 매수가를 찍지는 않은 겁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에요. 오늘이 화요일. 지금 상단선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392.24 위에서는 신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홀딩 여부만 판단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 자, 일봉을 보시면 갭상승이 오면서 지금 여기가 상단선, 그리고 여기가 이격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인데 지금 거래량이 매도에 위치했죠. 그러니까 상단선은 못 뚫었어요. 하지만 이제 하단선은 들었죠. 이 구조면 위가 열리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위가 열립니다. 보시면 위가 열려 있어요. 위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은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반면에 하단선의 위치는 오늘 저가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수 전략도 매도 전략도 딱히 적당하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주봉은 396대의 상단선이 있는데 396대의 상단선 위에서 상승을 받쳐줄 만한 하단선이 지금 없는 거죠. 지금 하단선의 위치가 396대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주봉의 상단선이 일봉의 하단선의 위치랑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상태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면 396대까지 최대한 가까워져야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흐름은 홀딩 전략에 관심을 두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다 상승했어요. 화요일, 여기가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결판이 난다고 했는데 화요일에 왜 상승하기 좋으냐면 다 연구간이에요. 근데 오늘 고가도 상승, 저가도 상승, 종가도 상승했기 때문에 종가 상승, 고가 상승, 저가 상승, 그 다음에 거래량은 하락했어요. 감소했죠. 그러니까 지금 봉은 상승에 굉장히 좋은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번 달이 3거래일 남았잖아요. 근데 내일부터는 다시 1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0 구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종가가 하락하거나 저가가 붕괴하면 상승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갈 때는 오늘 저가가 붕괴되면 안 돼요. 예.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고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종가가 하락하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고가를 넘든 안 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저가가 붕괴되거나 종가가 하락하면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오늘의 저가가 주봉의 상단선에 위치하기 때문에 오늘 저가 아래로 지수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주봉이 눌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은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봉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선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물. 양봉 전환했어요. 거래량이 메뉴에 있죠. 이것만 딱 보면 이거는 이미 하락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차트예요. 선물 지수의 월봉은 이건 뭐 거의 급락하겠다고 차트를 그려놓은 모양새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래량이 맨 위에 올라왔고 11월 달에도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횡보하다가 상승하겠죠. 횡보하거나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하면 무조건 매도예요. 이번 달에 지난달 종가보다 하락했다. 그러면 11월 달은 무조건 매도 구조가 성립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 달 구조 똑같죠. 위에 상단선이 쭈루루룩 생기고 하단선은 390.79 정도에 생기고 상단선은 401.92부터 생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공간도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은 상단선 위로 올라탔죠. 395.95 또는 396 정도. 그러니까 지금 3포 넘게 상단선을 올라탄 상황이기 때문에 주봉은 신규 매수 전략은 불가능합니다. 일봉은 상단선 위에 그리고 이격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맞고 살짝 조정했죠. 자, 일봉은 위가 열렸어요. 위는 열렸으니까 올라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단선의 위치가 396.80 정도 되는데 이 위치는 오늘 저가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늘 저가는 396.70. 그러니까 오늘 저가 방어할 의지 없는 거예요. 오늘 고가도 방어할 의지가 없지만 오늘 저가도 방어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주봉은 397 라인이면 그 위는 다 매도인데 그 매도 위치 안에서 방어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오늘 저가를 붕괴하면 하방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 전략은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1구간에 들어갑니다. 3일 동안 수, 목, 금 1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가가 하락하거나 저가가 하락하면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점은 감안하세요. 자, 오늘 거래 내역을 보겠습니다. 개인이 4,305억 원 현물 팔았고요. 외국인 1,070억, 기관 3,249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현물만 보면 상방이죠. 선물을 보면 외국인이 3,799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방이에요. 지금 8,000 얼마더라? 잠깐만요. 외국인이 보유한 선물을 보여드릴게요.
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은 어제까지 8,365억 원 정도 순매수였는데 오늘 3,799억을 털면서 4,566억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인이 선물 매도를 5,071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방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걸 다 털어야 돼요. 그러니까 5천억 정도의 선물 매도를 털 수 있는 하락이 와야 하방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은 의도적으로 어쨌든 개인에게 선물 매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를 풀기 전까지는 내려가기가 힘든 거죠. 자, 여기 9월 27일 날 보면 외국인이 4,999억 원의 선물 매수를 들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다 털었어요. 다 털면서 여기 보면 외국인이, 개인이 선물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한번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개인이 선물 매도를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은 다행히 선물 매수 수량이 줄었어요. 금액이 뭐 4,500억 들고 큰 돈 벌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급등으로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뭐 1% 올라서 45억을 버는 거니까요. 예, 결코 큰 돈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지금 공매도 해놓은 게 40조 넘었잖아요. 1% 빼면 4천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1% 빠질 때마다 발생하는 수익이 4천억이라고요. 그런데 4,500억을 들고 1%를 올리면 45억밖에 못 번다는 거죠. 공매도가 1% 빠지면 지금 선물 매수 들고 있는 전체 금액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니까요. 4,500억이라는 돈은 큰 돈은 아닙니다. 다만 이 돈이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이 돼야 일단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자, 오늘 보니까요. 파생을 좀 볼게요. 콜은 개인이 26억을 샀고 개인이 42억을 매도했어요. 근데 외국인은 오늘 풋을 샀습니다. 38억. 기관은 8억을 샀고 기관은 콜 매도를 24억 하고 외국인은 7억을 했어요. 그리고 위클리도 하방 쪽에 매수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선물 옵션은 다 하방이에요. 외국인, 기관 다 하방이고 개인은 반대로 상방이죠. 그래서 현물을 보면 상방이 보이고 선물을 보면 하방이 보입니다. 남은 건 개인이 저 선물 매도를 언제 정리할 거냐, 요게 이슈고요. 반대로 외국인이 보유한 저 4,566억 원의 선물 매수를 언제 청산할 거냐. 오늘 절반 정도 청산했으니까 내일 한 번 더 기대를 해봐야죠. 마감. 이번 달 마감 지수가 400이냐, 395냐, 390이냐, 385냐.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95 이상이면 어쨌든 반등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395 이상이면 반등의 여지가 있는 거고 395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지금 399잖아요. 예, 밑으로 4% 내리면 상승하기 조금 어려워지는 거고 10%를 내리면 완전한 하락이 되는 거예요. 아직 3거래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3거래일 동안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상방을 보기에는 이미 주봉상 상단선 위로 올라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계속 사줘야 돼요. 현물을 사줘야 올라갑니다.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팔고 개인이 현물을 사는 구조가 되면 396 아래로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 지수로 보면 이제 주봉이 아마 전고점 넘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여긴 전저점을 깼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로 보면 전봉 저가가 깨졌다는 거죠. 전봉 저가가 깨져 있어요. 코스피 200은 안 깨졌거든요. 잘 보시면 코스피 200은 안 깨졌어요. 근데
보시면 고가는 넘었고, 예, 코스피도 고가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상한 거예요. 지금 받는 느낌이 왜 저가를 깼을까? 만약에 코스피랑 코스피 200이랑 같이 가는 흐름이라면 고가는 양쪽 다 깼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저가는 아직 안 깼잖아요. 코스피 200이. 그래서 만약에 저는 396대로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쩌면 지난주 저가를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봉상 저점이 언제 깨지는지를 잘 보십시오. 일봉상 3거래일 동안 3거래일 동안 일봉상 전저점이 언제 깨지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전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사실 지난주 저가까지 갈 리는 없겠죠. 근데 전봉의 저가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봉은 396부터 누르니까요. 396부터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3포가 빠져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3포가 빠져야 매도 위치인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봉상 전봉 저가가 붕괴되는 시점이 하락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말 종가 잘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